달에 두세 번을 이용하는 길이거든요. 거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고.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의 피해가 특히 컸던 건 아크릴로 불리는 PMMA 소재 때문이었습니다. 불에 잘 타는 그런 가연성 소재이고요. 280도 정도쯤이 되면 화재의 급격하게 확산이 될 수 있는.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터널은 서울 도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돼 불이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음터널의 방음판은 주로 PMMA,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또 PC로 불리는 폴리카보네이트, 그리고 강화유리,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이 중 PMMA와 PC는 불이 잘 붙는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전국적으로 방음터널은 200여 곳, 서울에만 모두 19곳인데 이 중 15곳에 플라스틱이 쓰였습니다. 비교적 아크릴 소재들이나 그런 그 소재들이 값이 좀 싸죠. 경제적으로 조금 좀 싼 가격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했고 안전하지 않은 소재들이 마구잡이로 쓰이고 있지만 이를 막을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방음터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터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만든 화재안전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가와 함께 서울 시내 방음터널을 점검해봤습니다. 소재도 제각각, 소화시설의 유무도, 터널의 형태도 모두 달랐습니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물분무 시설이 보이지를 않죠. 대피문을 만들기도 좀 어렵죠. 현재 국토교통부는 운영 중인 방음터널 방음벽에 대해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교체하라고 지시한 상태.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음판을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터널이라는 구조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연기가 위에가 막혀져 있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질식사의 위험이 더 커진다. 이거를 그냥 불연제로 바꾸는 거는 대책이 아닐 수 있다. 이 안에 연기가 차이거나 열기가 옆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위에를 확실하게 열어주는 게, 그리고 이런 위험시설물들을 도시에서 가능하면 줄이는 게 더 분명한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사고가 난 뒤에야 드러난 도로 위 안전 사각지대 방음터널.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네, 화재를 키운 요인이 플라스틱이라는 소재 때문인 걸로 지목이 되는데요. 지혜롬 기자, 그런데 영상 보니까요, 서울 지역 상황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네, 제가 서울 시내 방음터널 그 6곳 정도를 직접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불이 나면 언제든 더 큰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서울에 모두 19곳의 방음터널이 있었고요. 이 중 15곳의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강화유리로 만들어진 곳도 4곳 정도 됐는데 불이 나면 터널에 연기가 가득 차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지금 방음터널은 다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19곳 방음터널 중에서 15곳에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됐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플라스틱 방음판을 많이 사용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안전보다는 보기 좋은 것, 값이 싼 것을 많이 선호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아크릴, 이런 플라스틱 소재가 굉장히 많이 쓰여 왔습니다. 사실 방음터널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경고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방음터널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중에서 PMMA, 아크릴에 대한 경고가 가장 많았는데요. 2012년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낸 보고서에서 이 PMMA 사용의 위험성을 제기했고요. 2018년에도 이 소재는 화재 확산 위험이 있어서 방음터널에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는 곳곳에서 제기됐지만 무시되어 왔습니다. 네, 2020년도에도 경기도 수원에서 비슷한 화재 사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됐던 건가요? 말하자면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방음터널은 소음 차단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화재 안전에 대해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1999년 도로 설계 편람 초판에는 불연성, 준불연성이어야 한다는 방음벽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개정판에선 삭제됐고요. 또 소방법상 일반 터널도 아니어서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거든요. 이 소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안전 점검, 안전 진단 대상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왜 관리가 안 된 거냐 국토교통부에 물어봤습니다. 이 국토부 관계자는 재작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용역을 진행하고 기준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사고가 났다면서 그동안 규정이 미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음 터널은 오늘도 여전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대책 마련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책은 있습니까? 일단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사고 전까지 국토부나 서울시에선 방음 터널이 몇 개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도 처음에는 전국에 150여 곳으로 추정된다고 했다가 최근 전수조사를 통해 200여 곳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16곳이라고 했는데 최근 저희가 단독 입수한 자료를 보면 19곳입니다.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국토부는 이번 사고 이후 불에 타는 소재는 방음 터널에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언제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이미 방음 터널의 안전 문제는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난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던가요? 우선 지금 불에 타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소재를 바꾸자는 주장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에 안 탄다고 해서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화재로 인한 열과 연기가 터널 안에 갇힌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소방 대피 시설을 잘 갖추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역시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방음 터널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일반 터널을 비교해 보면 일반 터널은 보통 천장에 바람길을 만들어 환기 시스템을 갖춥니다. 이 플라스틱이나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방음 터널은 이 역시 어렵습니다.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앞서 영상에서도 언급됐지만 이 방음 터널 위를 걷어내자, 이 방음 터널 대신 저소음 포장도를 설치하자는 등 보다 안전하게 소음을 줄이자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최근 이제 지방의 방음 터널을 지났는데 측면 한쪽이 이렇게 개방된 곳이 있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좀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진행 상황 저희가 계속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